사실 돈만 있으면 섬을 사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20년 넘게 정성을 쏟아 섬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바꾸는 사람은 정말 흔치 않죠. 여기 서해바다 한가운데 지역 최고의 부호로 불리는 한 회장님이 섬을 샀고 50년 가까이 흐른 지금 이 섬은 한국 최고의 비밀 정원이 됐습니다. 과연 이 낭만 가득한 섬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충성, 전국 곳곳을 누비는 여우대장. 오늘은 충청남도 보령시 한 작은 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섬의 이름은 죽도, 대나무가 많아 대섬이라고도 불렸던 곳입니다. 과거 이 섬은 배를 타고 들어가야만 하는 섬이었지만 1990년대 간척 사업이 진행되면서 육지와 연결됐고 지금은 차나 도보로 편하게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차와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겨우겨우 인파를 뚫고 표를 산 다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이 섬에 대체 뭐가 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건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섬은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한국식 정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섬 둘레를 따라 조성된 2km의 목조 회랑을 걸으며 섬 한 바퀴를 쭉 둘러보는 구조입니다. 이 회랑에는 지붕까지 달려 있어서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편하게 걸어 다닐 수 있죠. 이 길을 거닐다 오른쪽을 바라보면 탁 트인 서해바다의 파도가 바위에 부서지는 게 보이고, 왼쪽을 바라보면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과 아기자기한 조형물들, 그리고 푸릇푸릇한 자연이 펼쳐집니다. 여기에 은은하게 들어오는 석양까지 더해지니 그야말로 황홀한 풍경이죠. 조용히 이 길을 걷고 있으면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것들이 조금은 풀리는 기분입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 섬의 4분의 1 지점쯤 방문객 센터에 도착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방문객들을 위해 떡과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안내에 따라 떡과 커피를 받은 뒤 인근 나무 벤치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먹으면 되는데요. 사실 어디 앉아 먹든 그 자리가 바로 신선 노름이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입장료 7,000원에 무료 커피와 떡, 그리고 뒤에 나올 어마어마한 시설들까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 2만 평에 달하는 섬을 이 정도까지 꾸미고 관리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들었을 텐데 대체 누가 이렇게 해놓은 걸까요? 이 아름다운 섬의 주인은 바로 지역 최고의 부호로 불리는 한 회장님입니다. 그런데 이 회장님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현재 이 회장님의 오너 일가는 지주사를 거점으로 5곳의 상장사와 함께 여러 비상장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고, 게다가 서울 주요 입지에 알짜배기 빌딩도 여럿 갖고 있다고 하죠. 이 엄청난 회장님이 해당 섬 부지를 매입하기 시작한 것은 1973년 무렵. 하지만 그때는 사놓기만 하고 큰 관심을 주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1988년 이 회장님은 회사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소설가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기업 회장님에서 작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섬도 함께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1990년대 이제 작가가 된 회장님은 이 섬에 머무르며 소설을 집필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죽도에 애정을 갖게 됐고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년 넘게 한 땀 한 땀 정성과 사랑이 들어갔고, 그렇게 이 죽도 상하원은 2016년 4월부터 일반인들에게 개방됐죠. 이 회장님의 목표는 단 하나, 이 섬을 후손들에게 자연 그대로 남겨주자. 이렇게 한 사람의 철학이 담긴 이 섬은 입소문에 입소문을 타며 이제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지역 명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 섬이 4월부터 11월까지 금토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에만 입장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1년 중 고작 150일 정도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확실히 이 회장님께서 돈 벌자고 여기를 운영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죽도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목조 지붕회랑도 원래 있던 오솔길을 그대로 따라 천천히 만들었더니 무려 3년이 넘게 걸렸다고 하고, 행여나 길에 나무가 있으면 베지 않고 이렇게 함께 품었다고 하죠. 단순히 돈만 들어간 게 아니라 구석구석 신념과 애정이 느껴집니다. 이곳은 석양정원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야, 이름 그대로 석양이 장난이 아닙니다. 황금빛 석양 아래 파도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고 계십니다. 어딜 보더라도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지죠. 이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해변 독서실에서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연못 속 물고기를 구경하는 아빠와 아들, 갤러리에 걸린 그림을 살펴보는 노부부까지 각자 자신만의 방법과 속도로 이 섬을 즐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긴 회랑이 끝나갈 쯤 서해바다를 품은 한옥마을이 등장합니다. 한때 이 죽도에도 주민 10여 가구가 살았었다고 하는데요. 그 주민들이 살던 이 자리에는 이제 전국 각지에서 옮겨온 전통 한옥 8채가 복원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의 멋스러움을 그대로 간직한 가옥들. 하지만 집주인들이 유지보수를 포기하면서 붕괴되거나 폐가 직전이었는데 이걸 사들여 여기 복원해둔 겁니다. 당시 무너진 가옥들의 매입 비용은 한 채당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였지만 전문가들과 함께 이걸 옮기고 복원하는 데는 2억에서 4억까지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한옥 배치에도 상당히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요. 한 번은 거의 다 지은 한옥을 옆 건물과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허물고 위치를 옮겨 다시 짓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 다시 숨을 되찾은 이 공간들은 탁 트인 바다 전망과 함께 특유의 잔잔한 느낌을 전해주죠. 죽도 전체 자리 잡은 한국식 정원, 상하원. 이 이름에는 조화를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섬에는 물과 나무, 바람, 그리고 전통 한옥까지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는데요.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품으려 한 흔적들이 참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섬에는 세 종교의 상징물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석양정원 바닷가 절벽에는 불교를 상징하는 방가유상이 자리 잡고 있고, 한옥마을 위쪽에는 유교를 상징하는 병상서원의 만대루가 복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절벽을 따라 이어진 33개의 해변 연못. 이 33이라는 숫자는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나이를 상징한다고 하죠. 이걸 하나하나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현재 이 죽도 상하원은 이 회장님의 따님 중 한 분이 운영을 도맡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좋은 뜻으로 운영하고 계신 만큼 앞으로도 이 섬을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서해의 석양을 품은 죽도는 한 사람의 신념과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섬입니다. 개발보다 자연을 택했고 새 것보다 옛 것을 소중히 여긴 덕분에 이 섬은 이렇게나 아름답게 남을 수 있었죠. 제가 이 섬을 한 바퀴 쭉 둘러보니 죽기 전에 한 번쯤은 꼭 와봐야 할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이 길을 걸으며 애틋한 감정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우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